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지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비어법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원비어의 부모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한 다음 날인 18일 연방 의사당에선 원비어의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법안 통과 기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여전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담긴 원비어 법안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We force them to engage in their criminal enterprises, which they have all over the world. That can lead to engagement with them. It can force dialogue with them. 원비어 법안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은 북한이 연말 시한과 함께 대미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원비어 법안 통과는 시기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Rather than easing sanctions and relieving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in good faith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put teeth in the existing very leaky sanctions regime. 패투미 상원 의원은 이 법으로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하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을 경고했습니다. The message is just you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but not both. And that shouldn't be a tough choice for too many institutions. 베놀런 의원은 북한이 연말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 경제적 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미한일 3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일본 방문에 이어 19일과 20일에는 중국에서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 연대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전 미 북부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시험을 했던 2017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리 로빈슨 전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은 18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안보도정과 관련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실험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시험 실패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very time he tests, he's testing. And we get concerned about failure, and you can often learn more in failure than you can in success. 로빈슨 전 사령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재임 기간 북한의 정교한 미사일 역량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차례 넘는 시험이 있었던 2017년, 미군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very time we got indications and warnings that he was going to do something, I had to make the assumption that it was going to hit the United States. I had to make that assumption every single time. 미군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갖췄으며 미사일 방어망과 각 부대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고 로빈슨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성탄 선물이 무엇으로 예상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과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봤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전날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빈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한 관계가 북한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한 양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청구한 것 등이 동맹의 결속을 해치고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발간된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미한 관계 긴장 고조의 요인으로 양국 정부의 각기 다른 대북 정책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과 동맹에 대한 비판이 미한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미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해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미한 관계가 주기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거듭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가 18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third committe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2005년 이후 15년째 채택된 결의안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 측은 국제사회가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firmly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e to send a strong message that all those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rimes are to be held accountable in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북한은 결의안 채택이 정치적 음모라며 반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genuin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it is impure product of political plot by hostile forces. 올해 결의안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정권의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 주도 해킹 조직과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의 협력을 더욱 넓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 IBM사의 사이버 보안 연구소는 17일 발표한 2020 사이버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11개 사이버 보안 전망 중 6번째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목하고 북한이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의 정부 산하 해킹 조직 등 사이버 범죄 조직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북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당초 한 달 예정이었던 구호 활동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늘려 5개월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적십자사는 또 지난달 28일 추가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4곳을 소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옥 1,499채가 무너진 함경남도 영광이 피해가 가장 컸고 이어 장진, 탄척과 요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